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뭡니까? 백신 접종자 7월부터 실외 노 마스크입니다. 어제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공개됐어요. 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면 온 7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정부가 내놓은 그 인센티브 방안이죠. 또 당장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그 인원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백신을 접종했다면 이제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가능해지고요. 네. 한편 오늘부터 누구든 포털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코로나19 자녀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가 있어요. 예.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잔여량을 조회 예약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는 건데요.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나 네이버 앱 등에서 자녀 백신, 자녀가 아니라 잔여, 남아있는 백신, 예. 자녀 백신을 검색하면 안내받을 수가 있고요. 카카오톡을 쓰신다면 하단의 샵 탭에서 역시 자녀 백신 그 페이지를 선택하거나 카카오 맵을 통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여러분 이 남아있는 백신, 노쇼 백신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가 봤어요. 했더니 오픈은 돼 있는데 아직 예약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오후 1시부터 뭐 점심도 안 먹고 광클릭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의료기관에 예약을 하는 건데 예. 거기에서 일단 나야지 다시 그쪽에서 연락이 저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온 사람 노쇼 인원이 생겨야 생겨야지 저한테 오는 건데 네. 약간 초반에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군데 여기에서 이제 예약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뭐 순서가 있을 텐데 또 여기에는 누군가 연락을 받고 누구나 안 오고 이러다 네. 보면은 중복적으로 또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면은 초반에 약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불가피한 거고 그래서 2주간의 어떤 시범 운영을 지금 해보고 보완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방침인데 어찌됐든 예. 늘리는 지금 백신 접종률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기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원하는 만큼 접종률이 안 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온 요 노쇼 백신에 대한 접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인센티브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좀 궁금한 거 지금 뭐 김정은 기자가 요약은 해줬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직계가족 모임도 8인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제한이 있거든요. 예. 직계라도. 그럼 이제 이 수를 셀 때 1차라도 접종을 한 사람은 아예 인원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는 지금 뭐 노쇼 백신을 맞은 사람을 빼놓고는 노인분들 60세 이상만 현재 맞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명까지 현재까지는 10명까지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조부모 2명은 맞은 거면은 그 그러니까 뭐 부모 아니 근데 노인들만 맞으신 거 아니에요. 의료기관 종사자. 뭐 그렇죠. 뭐, 예. 뭐 어떤 뭐 그런 분들 관계자분들은 꽤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10명 뭐 12명도 계산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계산상으로는 네. 가능하죠. 근데 이제 좀 혼선을 생기실까 봐 어쨌든 네네. 카운트를 안 한다. 카운트 세지를 안 해요. 않는다. 이제 그런 거고요. 네. 지금 뭐 경로당 지인들끼리 이제 소모임도 가능하다. 백신 맞으면은 지금 다 못 모이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소모임도 가능하고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7월하고 10월도 다시 플랜이 다 나왔어요. 7월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거. 네. 이게 이제 가장 뭐 눈에 띄는 거고요. 소모임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음식 섭취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자, 조금만 거기 정확히 할 것은 예. 직계 모임에서 1차라도 접종한 사람은 카운트에서 제외한다라는 건 당장 시행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당장 시행인 거고요. 7월부터 시행이 1차라도 접종한 사람은 야외에서 노마스크 가능하다. 예. 요거고요. 2차까지 접종을 마치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있잖아요, 지금. 식당 갈 때 이럴 때 금지. 거기 카운트에서 빼줘요. 인원 계산에서 빼줘요. 요겁니다. 예. 노인정 얘기도 7월부터인 거죠? 7월부터입니다. 7월부터고요. 이제 10월에서 뭐 이제 70% 이상의 전 국민이 맞을 경우에는 실내에서 마스크,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도 검토를 한다. 그건 검토예요. 네, 검토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방역 지침, 인센티브가 지금 방역을 수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인센티브의 방식이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맥주를 준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치킨을 준다, 아니면 복권을 준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었는데 네네. 소위 말해서 돈 들어가는 거는 지금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또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유의 이제 인센티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사실 뭐 가장 큰 변화,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지금 논의되고 있지만은 가장 큰 변화는 7월부터 우리가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게 가장 큰 변화, 네.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방역당국은 실제 실외 감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리고 이미 현재도 2m의 거리를 유지하면은 이미 현재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는 그런 현실이다. 그거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원칙이요. 사실은 야외 노마스크예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거리 두기가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혼자 다닐 때는 노마스크가 돼요. 근데 이제 7월부터는 1차 접종자라면 거리 한 두기가 번만 제한 안 돼도 접종받았다면? 야외 네. 노마스크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제 생각은 제 생각은 마스크가 코로나19 극복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면서 사실 또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 우려가 그렇게 크진 않다지만은 마스크를 쓴다 쓰지 않는다가 이게 긴장감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아니냐 그 상징적인 의미도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은 7월부터 당장 시행한다고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현재 추세로 갑자기 7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대폭 확 줄어들까도 싶고요. 그래서 한번 이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 가서 이렇게 한번 최종 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돌파 감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돌파 감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전 세계 어디라도 백신을 맞아도 확진자는 나오거든요. 다만 그 비율이 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과 맞은 사람의 비율이 거의 10대 1 정도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그래서 맞으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방 효과라는 게 거의 90% 나온다라는 거나 10대 1 정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그 정도로 줄어드니까 어쨌든 그거는 뭐 피할 어쩔 수 없는 거다. 어쩔 수 없다. 돌파 감염은. 예, 예. 그 마스크를 이 사람이 백신 안 맞았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분해 낼 수는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그래서 양심에 맡겨야 되나요? 어제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쨌든 방역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좀 많이 협조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증명서나 배지를 주는 방안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또 일일이 다 그렇죠. 확인하겠습니까? 인력이. 가슴에 달고 다닐 수도 예, 없고 정말. 국민들의 네. 어떤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죠. 그래요. 자, 두 번째 뉴스 갑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컷오프 오늘 5대5 비율로 5명이 추려집니다. 예비 경선. 네,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그 여론조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시되죠. 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되고요. 그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발표되는데 8명의 당대표 후보 중에 5명이 추려지게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뜬금없는 개파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렇더라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제 SNS에서 특정 개파의 당대표가 뽑히면 윤석열 안철수가 과연 오겠느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특정하진 않았지만 유승민계로 불리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또 김웅 의원을 겨냥한 것인데 김 의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개파를 꺼내서 후배들을 공격하고서 이게 용광로 정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이 전 최고위원은 나 후보 말이 맞다. 구친박계 지원을 받는 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 전 총장이 상당히 주저할 것 같다. 이렇게 맞받아쳤네요. 개파는 오히려 개파 지원은 나 후보가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컷오프 누가 탈락할 거냐. 신진들 중에는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예요. 일단은 빅3 혹은 뭐 1강 2중이라고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준석 그리고 나경원 주호영 이 세 명은 확실하게 통과가 확실시 된다. 그래요?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나머지 2명이 누가 네. 될지가 혼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김웅, 어떤 데에서는 김은혜, 어떤 데에서는 뭐 홍문표,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조경태 막 이런 식으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후보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예. 뭐 그래서 이거는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열어봐야 알 수가 있다.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정치부 기자들한테 쭉 좀 물어봤어요. 정치부 기자들 예상도 엇나가더라고요. 다 네. 되더라고요. 예.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개파
아니 지금 여론조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문제가 나왔는데 어저께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통계청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예.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컷오프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냐면은 20대, 30대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된다. 지금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40대 이하가 27.4, 네. 50대 30.6, 60대 42%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를 다 묶어가지고 27.4%밖에 반영 안 한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20대, 30대를 반영을 안 하느냐.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라는 거고. 누구 쪽에 유리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분리를 떠나서 당이 이제 외연을 확장하려면은 그리고 20대, 30대가 최근에 당에 관심이 많은데 왜 20대, 30대를 40대하고 묶어가지고 27.4%밖에 안 하느냐. 그 말씀은 민간 여론조사 말고 이번에 예. 당에서 실시하는 예, 이번에 당장 컷오프 전당대회요. 예, 컷오프 예, 전당대회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인구 비례로 봐도 맞지가 않고 이런 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당원의 연령대와 지역 할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이 당에 20대, 30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호남이 0.8%밖에 없답니다. 네, 전체.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당원 비례인데 이러면 호남 민심을 껴안을 수 있냐. 이래서 이런 문제제기가 여론조사 있었군요. 문제 제기도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여론조사 문제제기가 있는가 하면 주호영 의원은 지금 막 뉴스에서 발표되는 민간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주호영 의원 인터뷰로 직접 듣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네, 개파 관련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국민의힘 구도를 보면 얼마 전에 영남당 그 논란이 있었죠. 이후 세대 논쟁이 있었고요. 이제는 개파 논란이 다시 소환된 상황입니다. 뭐 이준석 돌풍을 잠재워야 하는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나름의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비판, 편가르기 양상이냐 이런 비판이 없을 순 없겠지만은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승부를 던진 건데 실제로 이게 개파를 중심으로 표심이 움직이느냐 이 결과가 바로 국민의힘의 현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좀 짧게 김정훈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예, 인사청문회 어제 열렸는데 사실 소란 끝에 파행으로 끝났어요. 먼저 도마 위에 올랐던 게 김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에 변호사 시절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후보자는 사건 핵심 피의자를 변호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고요. 여야 청문위원들은 후보자를 두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이 물러난 데 대해서 후보자도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몰아붙이니까 여당은 윤 전 총장의 전철을 절대 밟지 말라 이렇게 맞서기도 했었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과거 전관 예후 의혹까지 거론하면서 그 말다툼이 여야 대결로 번졌고요. 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 속에서 청문회 자동 산회돼 버렸습니다. 아니 김호수 청문회인데 김용민, 조수진, 김남국 이런 분들이 주인공이 된 느낌이에요. 설정이 대단했어요. 의도적으로 여당이 좀 파행으로 몰고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요? 예, 김용민 의원이 왜냐하면은 이거 언급하지 않아야 되는 다른 야당 의원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당연히 야당이 반발을 하죠. 유상범 의원을 소환해내면서 거기서부터 불거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불꽃이. 그러니까요. 이제 의도적이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정 넘기면서 그냥 파행이 자동 되버린 산회가 거고요. 됐습니다. 자동 산회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